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자, 오늘도 질문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희 멘토링 클럽 회원분이신데요. 일단 질문을 좀 볼게요. 질문 내용입니다. 1인 부동산 운영하면서 개업했을 때보다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다 그래요.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의 가장 큰 적이 나태함입니다.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좀 쉽지가 않죠. 이제 1년 되셨다고 하고요. 몸이 상하는 것을 느끼고 좀 길게 보려고 한다는 생각이 있지만 마음이 항상 무겁다. 이제 전속은 아니지만 통임대 건물이 또 들어와서 열심히 하셨는데 다른 중개법인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셨고 상가 사무실 위주로 하면서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주거 매물은 좀 소홀히 하셨다네요. 그래도 어떤 전문 분야를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갈수록 헤매고 있습니다. 11월부터 문의가 뚝 끊기고 이럴수록 인풋을 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주거, 사무실, 상가 뭐든지 다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제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좀 넋두리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좀 현 시점에서는 지금 질문을 주신 이분의 이 심리와 좀 심정에 대해서 많은 공인중개사분들이 또 같이 공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분이 겪고 계신 문제점은 세 가지 상황에서 비롯된 거예요. 세세하게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시작하신 지 1년 되셨다고 했는데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시점에 시작을 하셨어요. 사무실을 오픈하고 한동안 좀 불경기를 겪게 되면 좋은 시절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멘탈이 털리죠. 특히 이분이 상가 전문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상가 파트는요 코로나 이후로 다 죽었어요. 이제 완전히 다 가라앉아 있고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그 파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직도 가장 심각한 파트가 바로 상가, 특히 오프라인 매장이에요. 두 번째는 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여성분이신데 아주 젊은 분은 아니에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하고 비슷하거나 한두 살 정도, 두세 살 이렇게 연상이신 그 정도 연배로 알고 있는데요.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이 가능한 나이가 아닙니다. 이 정도 나이에서는요, 일을 배우고 싶어도 채용해주는 사무실이 거의 없죠.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 이론과 현장에서의 이쪽 실무는 이게 완전히 다른데 실무를 배울 기회도 없고 준비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오픈하고 현장에 나오셨어요. 이게 두 번째 문제점이 되었고요. 세 번째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앞에 두 가지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게 문제의 시발점입니다. 초보자가 부동산을 개업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입점으로 들어가서 해당 아파트나 그 해당 오피스텔을 주력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입점이 아닌 그 일반 로드에서 창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로드에서 창업할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처음부터 어떤 전문 분야를 택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 전문 분야로 상가를 많이들 택하죠. 주택전월세, 원룸, 투룸 이런 거는 왠지 나이 어린 중개사들 좀 이제 어린 친구들이 하는 일 같고 빌딩이나 이런 거를 손대기에는 또 엄두가 안 나고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 지역에서 상가를 전문으로 중개하는 중개사가 되겠다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하시는데 여기서 단추가 이제 잘못 끼워진다는 거예요. 상가는요 실제로 해보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중개 대상물입니다. 그냥 실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완전 초보 중개사가 자격증만 가지고 현장에 바로 나와서 본인의 전문 분야로 택할 만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파트가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초보자가 처음부터 상가를 전문 분야로 택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결국 자리 잡는 데 성공하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그런 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케이스는 한 5%가 채 안 될 겁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알고 있는데요.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혼자 시작해서 상가 파트에서 맨 땅의 헤딩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은 분들은 멘탈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집요하고 독합니다. 일반적으로 좀 순둥순둥한 분들은요, 이 상가 파트 어려워요. 자, 상가가 왜 어려운 파트인가? 첫 번째는 비자유 업종이 몰려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초보 때 인허가 사업자들을 상대하다 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고 위축됩니다. 그냥 막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그게 무서워서 굉장히 소극적이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둘째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우리 부동산하고 관련된 최소한 그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에 관련된 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이해는 있어야 업무를 좀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건 확보예요. 요즘 시대에는 사무실 간판 딱 걸어놓고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물건이 알아서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현장 임장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물건을 수집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가장 어렵고 중개사의 멘탈을 정말 탈탈 털어대는 파트가 바로 상가입니다. 자,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우리 공인중개사의 거래처, 이제 물건을 확보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하게 돼요. 즉, 임대인을 상대하게 되고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본인도 계속 세를 놓아야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찾아오는 공인중개사를 웬만해서는 문전박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가는요,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만나야 하는 그 사람이 소유자, 즉 임대인이 아니에요. 해당 공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임차인입니다. 상가는 이게 달라요. 장사 잘하고 있는 집에 가가지고 사장님을 찾아서 물건 내놓을 생각이 있는지, 뭐 인수인계하고 빠질 생각이 있는지, 이제 인사하고 다니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 간보고 다니는 게 기본인데 여기서 문전박대를 상당히 당하죠. 그게 싫으면 사무실 안에 가만히 앉아서 제 발로 찾아오는 상가만 접수를 받아야 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죠. 즉 멘탈을 부여잡고 현장을 뛰거나 사무실 안에서 손가락 빨고 있거나 둘 중 하나로 가는 게 바로 상가 파트입니다. 게다가 장사에 이골이 난 사람들을 상대로 권리금을 조율하고 중개보수를 받아내는 것도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죠. 때문에 상가는요, 초보자가 이렇게 그냥 접근하면 대부분 실패해요. 초반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좀 어리버리되다가 이제 중반에는 멘탈이 털리고 막판에는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인생 경험도 본인이 많고 연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그렇게 믿었는데 주변에 젊은 중개사들 막 뛰어다니는 것하고 본인 모습하고 비교되면서 자괴감까지 느껴요. 창업을 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됩니다.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상가 파트를 전문으로 하려면요, 두 가지 코스 중에 하나를 밟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상가 중개를 이미 하고 있는 그 사수 밑에서 실무를 배워나가는 방법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는 이 방법이 불가능한 상태죠. 나이 많다고 안 뽑아주니까.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가셨어야 해요. 로드에 처음에 오픈하셨을 때 이제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같은 그런 일반적인 빌라들의 그 전월세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개 업무가 진행되는 그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가장 손쉽게 익힐 수 있는 것이 주택 전월세이기 때문이죠.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좀 쉬운 그런 빌라 전월세로 좀 워밍업을 하다 보면 1층이나 2층에 상가나 사무실이 있는 그 상가주택이죠. 주택단지 좀 안쪽에 있는 그런 작은 상가나 사무실을 중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이제 빌라 전월세로 기본적인 워밍업을 하고 기본적인 수입도 살살 만들어가면서 조금씩 그렇게 접근하셔야 시행착오가 적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본인이 상가 쪽이 맞는지 아닌지 스스로 어느 정도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경험을 조금씩 쌓으시다가 상가 쪽이 괜찮다고 판단되면 그때 상가 파트 전문으로 갈아타시는 거예요. 테크트리를 이렇게 타야지 실패가 적어요. 우리 중개 업무를 건물로 본다면요, 주택 전월세는 1층이고 상가 파트는 한 3층쯤에 있어요. 그런데 1층은 이제 애들 노는 데라고 여기는 들어가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건물 3층으로 가려고 하니까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제 나름의 방향을 제시해 드릴게요. 우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 1년의 시행착오가 아까울 수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된 때가 늦은 때 중에서는 가장 빠른 날입니다. 길게 보면 1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상가 시장이 되살아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중개사가 그것도 내가 상가 파트에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상가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지역에 있는 일반 빌라들의 그 주택 전월세 업무를 새롭게 시작하시고 그걸 주력으로 하시면서 상가 임대차도 조금씩 손을 대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력은 주택 전월세예요. 그거를 최소한 1년은 하셔야 합니다. 물론 주택 전월세 파트도 이제 경쟁은 치열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시다 보면 지금보다는 결과가 좋을 것이고요. 1년 정도 지나시면 스스로 방향이 좀 잡히실 거예요. 그때 주택 전월세를 계속 하면서 다가구나 다세대의 이 매매 쪽에도 손을 대볼지 주변에 있는 작은 상가부터 다시 손을 대볼지 그때쯤이면 지금보다는 좀 훨씬 분명하게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자격시험도 끝났고 조금 있으면 또 많은 분들이 새로 시작하는 시기가 올 텐데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처음 중개시장에 진입하면 본인의 연륜을 믿고 처음부터 어떤 그 전문 분야를 택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요, 그 전문 분야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당 파트에서 전문성이 갖춰진 사람만이 살아남는 곳이에요. 오늘은 그 질문하신 우리 멘토링 클럽 멤버분의 사연으로 얘기해 봤는데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밑에서 배우면서 시작하거나 그게 가능한 여건이 아니라면 우회하면서 일반적인 중개 업무에 충분히 워밍업이 된 다음에 난이도가 있는 파트로 서서히 진입하거나 전문 분야는 이렇게 진입하셔야 실수가 없습니다. 상가중개 시장 전문 분야 중에 하나고 분명히 어려운 파트예요. 쉬운 파트 아닙니다. 공부도 많이 하셔야 하고요. 단계를 밟아가지 않고 초보자가 그냥 무작정 혼자 시작하면 필패하는 파트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